요청하신 대로 한국 불교 스님의 법문 및 풍수 치유의 대화체 맥락을 살려 문맥에 맞는 정확한 맞춤법과 띄어쓰기, 자연스러운 불교적 어조, 어휘로 교정했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구조와 문장 수글자, 수도양 및 길이는 원문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요청하신 대로 여름철 및 7월 16일 등의 시간적 배경을 모두 7월 25일로 변경하여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괴물운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거울이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도구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스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울 앞에서 당신이 하는 그 행동이 돈이 모이지 않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뜨고 화장대 앞에 앉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무심코 한숨을 내쉬십니다. 오늘도 피곤하네. 이번 달도 빠듯하겠다.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그 말 거울 앞에서 하셨습니까? 혹은 현관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텅 빈 지갑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또 이렇게 됐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풍수에서 거울은 기운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빛을 반사하듯 기운을 반사합니다. 좋은 기운은 더 크게 돌려주고 나쁜 기운 역시 더 크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거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거울의 크기가 아닙니다. 가격도 아닙니다. 거울 앞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 거울이 무엇을 비추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당신 집의 재물 기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버는데 어디론가 새 나가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저축을 해도 무언가 일이 생겨 깨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이유를 영영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는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갑니다. 스님은 오늘 그 이유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울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당신도 모르게 재물기운을 세게 만드는 생활 습관까지 단 하나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울이 왜 재물기운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행동을 바꿔도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당장은 달라지는 것 같아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그 뿌리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옛 어른들은 거울을 함부로 두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가문에서는 거울 하나를 놓을 때도 방향을 따지고 위치를 따지고 무엇이 비치는지를 따졌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익힌 지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울은 빛을 반사합니다. 풍수에서 비친 기운의 흐름과 같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 바람이 흘러오는 방향, 거울은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서 반대로 내보냅니다. 좋은 방향에서 오는 기운을 받아 집 안깊숙이 보내주면 재물 기운이 집 안에 머무릅니다. 기운이 순환하고 쌓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어진 거울은 다릅니다. 들어오던 기운을 그 자리에서 밀어냅니다.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정면에 거울이 있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풍수에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배치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재물 기운도 포함해서 거울에 부딪혀 그대로 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스님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수입이 없는 것도 아닌데 벌어도 통장이 비어있다고 하십니다. 무언가 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집을 가보면 하나같이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럼 거울 위치만 바꾸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위치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거울은 반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은 기억합니다. 거울 앞에서 쌓인 감정, 거울 앞에서 뱉은 말, 거울 앞에서 일어난 일들, 그것이 거울 안에 천천히 배어듭니다. 보이지 않지만 쌓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공간 안으로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지금 집안의 거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닦으셨습니까? 오랫동안 닦지 않아 뿌옇게 된 거울, 모서리가 검게 변한 거울, 작은 흠집이 생긴 거울,
이런 거울은 기운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합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뒤틀어서 내보냅니다. 좋은 기운을 왜곡하고 나쁜 기운을 증폭시킵니다. 스님이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며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물이 계속 새는 집은 하나같이 거울이 흐릿하고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현명하게 자신을 비춰주지 못하는 거울이었습니다. 흐릿한 거울이 있는 집에 맑은 기운이 머물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울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방치합니다. 그래서 계속 새어나갑니다. 거울의 크기, 가격, 디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울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거울 앞에서 어떤 기운이 쌓였는지, 그것이 당신 집의 재물 기운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울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매일 하면서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행동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거울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나 이거 했는데 싶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 그 행동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모두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울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런 말 하십니까? 나 왜 이렇게 늙었지? 오늘도 힘들겠다. 돈이 없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 말들 그냥 혼잣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거울 앞에서 하는 말은 일반적인 공간에서 하는 말과 다릅니다. 거울은 그 말의 파동을 받아서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그 증폭된 기운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더 크게, 더 깊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하는 말은 무의식에 직접 새겨집니다. 그 무의식이 판단을 만들고 판단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나는 돈과 인연이 없다고 매일 거울 앞에서 중얼거리는 사람이 재물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거울이 있는 공간에서 다투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하필 거실에서, 침실에서, 거울 앞에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분노가 터집니다. 원망이 쏟아집니다. 그 순간 거울은 그것을 흡수합니다. 분노의 기운, 원망의 기운, 불안의 기운이 거울 안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나고 조용해진 뒤에도 거울은 그 기운을 조금씩 내뿜습니다. 평온한 시간에도, 잠든 시간에도, 특히 침실에 거울이 있는 경우 이것이 더욱 심각합니다. 침실은 회복의 공간입니다. 하루에 피로를 내려놓고 기운을 채우는 곳입니다. 그 공간에 부정적 기운이 쌓이면 수면이 흔들립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습니다. 에너지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운이 바닥난 사람이 재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두 가지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침실 거울에 침대가 비치는 구조입니다. 거울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침대가 거울에 비치고 있습니까? 자는 동안 사람의 기운은 가장 약해집니다. 몸은 회복 중이고 의식은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거울이 당신의 모습을 계속 비추고 있다면 그 약해진 기운이 거울을 통해 반사되며 더욱 소모됩니다. 충전이 되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 꿈이 많고 숙면을 못하는 분, 침실 거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침대가 거울에 비치고 있다면 그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이 재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매일 피곤한 사람이 기회 앞에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거울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조금 금 갔는데 뭐 어때? 아직 쓸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두십니다.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금 간 거울은 기운을 온전히 반사하지 못합니다. 들어와야 할 기운이 흩어지고 나가야 할 기운이 머뭅니다. 기운의 흐름 자체가 왜곡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깨진 거울은 단절의 기운을 가집니다. 인연의 단절, 흐름의 단절, 재물, 흐름의 단절. 구멍난 그릇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금간 거울을 방치한 채 재물이 모이기를 바라는 것 또한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 거울 앞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 침대가 거울에 비치는 구조, 금관 거울을 방치하는 것,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거울을 아예 없애는 게 낫겠네요. 아닙니다. 거울은 제대로 사용하면 오히려 재물 기운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울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거울이 아니라 거울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같은 거울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물 기운을 끌어들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재물 기운을 밀어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울 앞에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이 한마디입니다. 어색하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거울을 통해 증폭되어 집안의 기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울은 기운을 증폭시킨다고. 부정적인 말의 기운도 증폭되지만 감사의 기운도 똑같이 증폭됩니다.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재물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만든다는 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을 실제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부드러운 천으로 거울을 닦아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거울 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행위입니다. 뿌연 거울이 맑아지면 기운의 반사도 맑아집니다. 왜곡되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닦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오. 맑아지고 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행동에 의도를 다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움직일 때 기운이 진짜로 바뀝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을 닦을 때 그냥 닦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리고 다시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기운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스님이 매일 예불을 드릴 때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듯이 거울을 닦는 그 행위에도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울의 위치입니다. 재물 기운을 머물게 하는 가장 좋은 거울 위치는 현관 측면입니다. 현관도 정면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방향의 옆쪽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집 안깁숙이 돌아옵니다. 들어온 기운이 머뭅니다. 재물 기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해 주십시오. 거울 앞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십시오. 생활하면 더욱 좋습니다. 생명력 있는 식물이 거울을 통해 반사되면 집안의 생기가 2배로 증폭됩니다. 살아있는 기운이 공간 전체에 퍼집니다. 이것이 재물 기운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침 거울 앞 3분 루틴입니다. 3분입니다. 딱 3분만 투자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순서대로 하십시오. 첫째, 거울 보며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눈을 마주보는 것, 이것이 자기 기운을 모으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확인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눈이 기운의 중심입니다. 둘째, 오늘 하루의 의도를 말하십시오. 소리 내어 말하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기회가 옵니다. 이것이 허황된 말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시작하는 첫 마음이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셋째, 감사 인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3분을 받으십시오. 이 3분이 하루의 기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1년이면 365번입니다. 그 기운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감사의 말을 하는 것, 거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거울의 올바른 위치, 아침 3분 루틴. 어렵습니까? 돈이 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 기운이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울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거울과 연결된 공간, 침실과 현관의 기운 흐름이 함께 바로잡혀야 재물 기운이 진짜로 정착합니다. 공간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기운의 흐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바꾸셨습니다. 말을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기운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온전해야 하듯이 재물 기운을 담으려면 공간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거울과 연결된 공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침실입니다. 침실은 하루의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곳입니다. 의식이 내려앉고 몸이 열리고 기운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공간에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거울이 침대를 비추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는 동안 약해진 기운이 거울을 통해 계속 반사됩니다. 그거 충전이 되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기운이 새어나갑니다. 자고 일어나도 무겁고 꿈이 많고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얇은 천으로 덮어두십시오. 혹은 거울의 방향을 돌려 침대가 비치지 않게 하십시오. 이거 하나만으로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침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회복된 사람은 하루를 다르게 삽니다. 두 번째,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재물 기운이 처음 발을 들이는 곳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문 앞에서 돌아설 수도 있는 곳입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기운이 머뭇거립니다. 신발이 어지럽혀 있으면 기운이 발걸음을 돌립니다. 냄새가 나거나 물건이 쌓여 있으면 들어오려던 기운이 그 자리에서 막힙니다. 당장 오늘 저녁 현관을 한번 보십시오. 빡습니까? 깨끗합니까? 신발은 가지런합니까? 현관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작은 조명 하나라도 켜두십시오. 신발은 매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현관 한쪽 구석에 작은 접시에 소금을 담아 두십시오. 이것이 나쁜 기운을 맑고 좋은 기운만 들어오게 하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소금 접시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을 그냥 지나칩니다. 매일 드나들면서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물 기운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첫 관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집안을 정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빛과 거울의 관계입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합니다. 이 원리를 잘 활용하면 집안의 어두운 기운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창문 옆에 거울을 두십시오.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러면 자연광이 거울에 반사되어지 안 깊은 곳까지 밝게 닿습니다. 기운이 정체되어 있던 코너, 어둡고 습한 구석, 그곳에 빛이 닿으면 기운이 살아납니다. 풍수에서 밝으면 생기와 같습니다. 어두운 공간에는 기운이 고입니다. 고인 기운은 탁해집니다. 탁한 기운이 있는 집에 재물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십시오. 빛이 직접 눈에 닿거나 불쾌하게 반사되는 방향은 피하십시오. 강하게 쏘는 빛이 아니라 부드럽게 퍼지는 빛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거울 주변 공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놓칩니다. 거울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거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거울 아래 물건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화장품 잡동사니 치워야 할 것들이 거울 주변을 막고 있습니다. 기운은 흘러야 합니다. 막히면 안 됩니다. 거울 주변은 항상 비워두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두십시오. 기운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거울이 제대로 일하려면 거울 주변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기운의 흐름을 막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공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침실, 현관, 빛, 거울 주변이네 가지를 정비하면 재물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반쪽입니다. 공간을 아무리 정비해도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기운은 공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울 앞에서는 당신 자신의 상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닦았습니다. 현관을 밝혔습니다. 침실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지금까지 상담하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공간을 아무리 잘 정비해도 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달 지나도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거울 앞에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풍수를 오래 공부한 분들도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의 진짜 의미입니다. 거울은 공간의 기운을 다루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당신 자신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공간을 반사하기 전에 거울은 먼저 당신을 반사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면 두려움이 반사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면 자신감이 반사됩니다. 거울은 외모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운을 비춥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를 비춥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거울을 보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외모를 점검합니다. 부족한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나는 별로야.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이것이 습관이 된 분들, 재물이 없는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스님이 수십 년간 만나온 분들 중 재물이 모이지 않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가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게 봤습니다. 나는 원래 돈과 인연이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 낮은 자기 이미지를 가진 채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더욱 강하게 돌려보냅니다. 날마다 그것이 쌓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 무의식이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서 매일 자신을 존중하는 연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 기운이 일상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회를 대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재물은 그런 사람에게 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기운이 맑은 사람에게, 스스로를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지금은 7월입니다. 별기상으로 7월 25일에 가까운 한가운데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습관은 뿌리가 깊게 내려갑니다. 7월 25일에 좋은 기운을 담은 거울 앞 습관을 만들어두면 그 기운이 하반기 전체를 타고 흘러갑니다. 반대로 지금 나쁜 습관을 방치하면 하반기에 재물운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7월 25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기운이 바뀔 시점이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울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면 정화 의식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고르십시오. 거울 앞에 서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한 번 더 하십시오. 몸에 긴장이 조금 풀렸으면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옵니다. 이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어색함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어색함 자체가 신호입니다. 자기 자신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내일 또 하십시오. 3일, 7일, 한 달 계속 하다 보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눈빛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집니다. 기운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바뀝니다. 지금까지 거울과 관련된 이야기를 깊이 드렸습니다. 금기 행동, 올바른 사용법, 공간의 정비, 그리고 내면의 변화까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울 앞에서 아무리 좋은 기운을 만들어도 일상의 다른 곳에서 그 기운이 새어 나가고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재물, 기운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집안 곳곳에 있습니다. 그 구멍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바꿨습니다. 공간을 정비했습니다. 내면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재물, 기운은 거울 하나, 공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기운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재물을 부르기도 하고 재물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들
대부분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조용히 매일 재물 기운을 세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갑입니다. 지금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영수증이 들어있습니까? 쓰지 않는 카드가 가득합니까? 포인트 카드, 쿠폰, 언제 받은지도 모를 종이들이 끼어 있습니까? 지갑이. 터질 듯 두툼합니까? 재물 기운은 정돈된 곳에 머뭅니다. 혼란스러운 곳에는 머무지 않습니다. 지갑이 무거울수록 돈 관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기운이 흩어집니다. 지갑은 가볍고 깔끔하게 유지하십시오. 현금을 넣을 때는 방향을 맞춰서 넣으십시오. 지폐 얼굴이 같은 방향을 보게 하십시오. 영수증은 그날 정리하십시오. 쓰지 않는 카드는 오늘 빼십시오. 이 작은 정돈이 재물 기운을 다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 물의 흐름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이 흐르면 재물이 흐릅니다. 물이 새면 재물이 셉니다. 집안에 새는 수도꼭지가 있습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물방울을 그냥 두고 있습니까? 나중에 고쳐야지 하고 몇 달째 방치하고 있으십니까? 그 한 방울이 재물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확인하십시오. 새는 곳이 있다면 즉시 고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십시오. 물이 있는 공간에 탁한 기운이 집안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화장실 문 하나 닫는 것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기운의 흐름을 지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어렵습니까? 돈이 듭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모두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 기운이 계속 새어나갑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식사 습관입니다. 먹는 것과 재물이 무슨 관계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운은 음식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음식이 기운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제대로 열지 않으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서서 먹습니까? 걸어 다니며 먹습니까? 화면을 보며 먹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 데서나 빠르게 먹습니까? 이런 습관들이 음식의 기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몸이 기운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일상의 기운도 흐트러집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기에 앞에서 둔해집니다. 밥을 먹을 때는 자리를 정하십시오. 앉아서 드십시오. 화면을 끄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드십시오. 이것이 기운을 몸 안에 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밥상 앞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기운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잠자리와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다음 날에 기운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재물을 만들 힘을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날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 날도 흔들립니다. 그것이 쌓이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자정이 넘어서 자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불을 켜고 자십니까?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보십니까? 이것들이 수면 중 기운의 충전을 막습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기운은 충전되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잠들기 30분 전에는 핸드폰을 내려 놓으십시오. 침실을 어둡게 하십시오. 이것이 재물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기운이 충전된 사람과 기운이 바닥난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결과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갑 정돈, 물의 흐름 관리, 식사 습관, 수면 습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됩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한꺼번에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바꾸십시오. 하나가 바뀌면 다음 하나가 쉬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울, 공간, 내면, 생활습관까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 흐름을 어떻게 만드는가?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함께 많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거울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금기 행동, 올바른 사용법, 공간의 정비, 내면의 변화, 생활 습관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들으신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지칩니다. 사흘을 못 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딱 하나만 먼저 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닦으십시오. 깨끗한 천으로 천천히 닦으십시오. 그리고 닦은 거울 앞에 서십시오. 자신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딱 이것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행동이 다음 행동을 부릅니다. 거울을 닦으면 주변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변을 정리하게 됩니다. 정리된 공간이 마음을 바꿉니다. 바뀐 마음이 하루를 바꿉니다. 작은 변화가 기운을 바꾸고, 바뀐 기운이 환경을 바꾸고, 바뀐 환경이 삶을 바꿉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스님이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재물은 쫓는다고 오지 않습니다. 재물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에게는 모이고 누구에게는 모이지 않는가? 재물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사람에게 재물은 스스로 옵니다. 깨끗한 거울, 정돈된 공간, 감사하는 마음, 규칙적인 생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이것들이 재물이 머물 수 있는 토양을 만듭니다. 토양이 준비된 곳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듯 환경이 준비된 사람에게 재물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토양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올해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의 변화를 만들면 그 변화가 올해 남은 시간 전체를 바꿉니다. 7월 25일에 변화가 8월을 만들고 8월이 9월을 만들고 그것이 쌓여 연말이 달라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운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시기에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늘 하루가 내일을 만들고 내일이 다음 달을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말씀드립니다. 돈이 모이지 않아 힘드셨던 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가 싶으셨던 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지만 그 이유를 몰랐던 분,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기운의 흐름은 실제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울 하나, 말 한마디,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공간이 바뀝니다. 공간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재물은 그렇게 바뀐 삶만으로 찾아옵니다. 스님은 당신의 변화를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실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울 앞에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멈추십시오. 한숨도 불평도 자신을 낮추는 말도 거울 앞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둘째, 거울을 깨끗이 닦고 올바른 위치에 두십시오. 흐릿한 거울은 오늘 닦으십시오. 금강 거울은 오늘 바꾸십시오. 셋째, 거울 앞에서 매일 아침 감사와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 당신의 기운이, 공간이, 그리고 재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재물 기운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